자, 오늘은 태충, 리버 3, 태충혈의 정확한 추혈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충혈은 합곡과 함께 사관으로 많이 추혈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 혈자리의 위치도 합곡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합곡 강의를 안 보신 분은 꼭 먼저 합곡에 대한 정확한 혈자리 위치 강의를 확인하시고 태충에 관한 위치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태충의 위치를 행간에서 1촌 위쪽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간의 위치는 이렇게 주름이 끝나는 데서 0.5천 위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매조해서 측정하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태충을 이렇게 위쪽에서 잡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앞쪽에서 잡기도 해요. 가운데서 잡는 분들이 제일 많이 있긴 하죠. 정확한 혈자리, 또 정확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각각의 다른 책들인데요. 동의보감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동인경에 보면 엄지발가락 본절에 1촌 뒤에 맥이 뛰는 곳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1촌이라는 골도에 의한 위치 외에 이렇게 느낌이 있는 곳을 얘기했죠. 동맥이 있는 곳이다 라고 했고요. 다음에 잘생경에는 본절 2촌 뒤에, 그러니까 본절 1촌 뒤인지 2촌 뒤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크기도 다르고 맥이 뛰는 곳이 다르거든요. 아무리 골도를 비율로 잰다고 해도 이거는 참고 위치일 뿐이에요. 그래서 1촌이나 2촌 이런 지오그래픽한 형태에 관한 위치는 제가 보물지도라 그랬어요. 보물지도는 참고만 할 뿐이고 맥이 뛰는 곳이 진짜예요. 그 다음에 영주에는 행간의 2촌 위라 그랬어요. 그래서 현대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1촌 행간의 위쪽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 더 중요한 얘기는 싹 빼먹어 버린 거죠. 합곡과 마찬가지로 여기 알테리가 지나가거든요. 이 알테리 바로 근처에 있어요. 합곡의 라디알 알테리는 사실 촉진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태충은 잘 만져보면 여기 맥동초가 느껴져요. 그러면 여기 근처라고 보면 태충의 위치가 이렇게 위쪽이 되는 거죠. 아까 그림과 비교해 보시면 여기 데드맨 책에는 가운데라 그랬죠. 뼈와 뼈 사이에 가운데 쪽이 됐는데 지금 이 책에서는 맥동초 상당히 위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는 침을 놓을 때 반대쪽 손으로 여기를 가려요. 맥을 느낀 다음에 맥동초를 바로 가리고 바로 그 옆에다 놓습니다. 그러면 동맥을 찌를 염려도 없고 또 침감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이렇게 훑어가면서 찾는 손,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같으면 오른손으로 침을 쥐고 왼손으로 훑어가면서 이 함중 혹은 완환중, 환자가 더 통증을 예민하게 느끼는 점 혹은 시원하게 느끼는 점을 찾는 거예요. 또 폭 들어가는 점. 꼭 여기 동맥 근처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다 태충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잡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올려가다 보면 좁았다 넓어졌다 다시 좁아지는데, 거기서 locate level 3 which is often sensitive to pressure라고 했어요. 이런 말이 훨씬 중요해요. 이런 게 완환중이나 함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환중이건 함중이건 맥동초건 모두 치료자 그리고 환자의 느낌입니다. 침은 그 반응점을 찾아서 놓는 거예요. 이렇게 촌수가 중요하지 않다란 말이죠. 자, 여기가 행간이고요. 여기가 태충인데 이렇게 알테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침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만약 자침하면 5분 정도 혹은 5분 이상 완전하게 지혈이 될 때까지 누르고 있어야 돼요. 동맥을 자침한다고 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지혈이 잘 안 되고 멍이 크게 들고 하죠. 또 심한 경우엔 이 동맥 손상으로 인해서 생긴 파편이 색전을 일으켜서 위험한 징후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동맥을 자침하면 꼭 충분히 완전히 지혈시켜 주셔야 됩니다. 동맥주사, 정맥주사에 관한 책을 보면 동맥을 자침하는 편이 정맥을 자침했을 때보다 통증이 더 심하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환자가 특별하게 통증이 심하고 지혈이 안 되면 꼭 동맥 자침을 의심하고 완전하게 지혈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끔 태충과 행간 어디다 놔야 되나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행간은 열증이 있을 때 선택하시고요. 합곡은 기체를 중심으로 놓을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행간은 형혈이죠. 모든 형혈은 다 청혈 효과가 크고요. 태충은 원혈이죠.
합곡처럼. 그래서 원혈이기 때문에 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주 소설하는 기능이 망가졌을 때 그걸 소설시키는, 그러니까 기체, 간우를 한 것을 소설시키는 효과가 가장 큰 혈입니다. 동시침법을 하시는 에스더 서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보수교육 때 영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침 놓는 걸 봐도 가르치는 것처럼 안 하고 대충 놓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실제 굉장히 빨리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특히 실제 환자 볼 때는요. 이 선생님은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세세하게 보여주시거든요. 어떻게 찾아서 침을 놓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This is again Yeah, A. that's more sensitive Oh, there. okay, and B. And not as, but it's still, Yeah. it does still hurt. Right, but compared to this foot Mhm. and this foot, is this one more sore? I think so. Yeah, it's same bottom. I think so. Yeah, okay. That's 그럼 very 누를 때 good. 굉장히 세게 눌러요. 저게 달라요. 저런 과정을 절순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르고 문지르고 Mhm. 끊어서 눌러보고 끝까지 위치를 확인하죠. 왼손으로. 지금 마지막까지 정확한 위치를 찾는 거예요. 저게 절이에요, 절. 그다음에 옛날식의 중국 분들은 저렇게 침체를 꼭 만집니다. 침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매니플레이트 하는지도 보세요. 그리고 침을 잡은 각도, 침관을 손가락 사이에 낀 것. 자, 오늘 태충혈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진료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